제가 전체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네. 세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마스터키예요. 둔감화를 하는 거는 뭐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만 해결이 돼요. 근데 심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 다 돼요. 가지치기가 돼서. 그래서 행동으로 둔감화를 하는 것보다 그냥 마스터키 하나 쥐어주는 게 나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리 갈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줄 놓으면 달려들까요? 지금 약간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네네. 놓으니까 조용히.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원래 대부분의 아이들이 줄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또 움직이면 짖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진짜. 왜냐면 제 움직임 자체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극에 짖는 걸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탕색. 저한테 또 경향새가 엄청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아이는 제가 보고 있을게요. 이거 하나 작성해 주세요. 줄 아예 빼줘온 걸까요? 네. 털이 많아가지고. 볼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네요. 네, 사실 캔넬 안에서 먹어요. 밥을. 제가 네. 하우스 해가지고 네. 거기 기다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 생식 주세요? 네. 잘 키우셨네. 몸은 그래도 건강한 것 같은데. 아, 생식 진짜 좋아요. 심장 판막염인가요? 네. 판막이 덜 그게 약간 나이가 들면서 생긴 거여가지고. 최근인가요? 최근 진단받은 게 최근인 거죠. 아, 그래요? 한국 소리에 떨어요. 약간 얼굴 뚫고 손목 치면은 오히려 와서 막 자기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긁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고서 그냥 조금 안심시켜 주려고 그냥 이렇게 막 굳이 막 이렇게 만지거나. 근데 호들- 축구랑 네, 천둥이랑 비슷해요. 소리가 반응이. 맞아. 축구 막 이렇게 그런 운동 경기도 이러면은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사람 없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죠? 네. 이거 설문조사 한 거는 네. 생활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문제 행동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환경에 적응을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살기 불편하니까 사람 입장에서 문제 행동이라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자연에서 살면 문제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 그냥 사람 편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 행동들이 생활적인 거를 잡아줘도 80%는 없어져요. 왜냐면 그냥 행복하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없고. 근데 지금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상관없어요. 오히려 현대사회 반려견들은 혼자 있어야 돼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잘 못 쉬거든요. 맞아요.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잘까요? 10시간. 10시간 정도. 근데 잘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일하러 나간 시간에 더 잘 자는 거 다 잘 자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된다.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더 잘 쉬어요. 아이들 권장 수면 시간은 아세요? 12시간 이상. 네. 12시간에서 14시간. 14시간 이상은 무조건 자야 돼요. 근데 지금 10시간 턱없이 부족해요. 늦게 자는 것 같지도 않아서. 네. 얘네는 원래 깊게 자지 않아요, 애초에. 애초에 작은 소리에도 깨요. 깨고. 네. 그래도 시간은 충분히 자줘야 돼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권장이 7시간에서 8시간인데 지금 쟤는 사람으로 따지면 6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잠 못 자면 어떻게 되죠?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네, 예민해지죠. 피곤하고. 똑같은 예민하게 지금 다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잠을 거실에서 자요. 거실에도 자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막 침대에서 갔다가 근데 절대 캔넬이나 이런 데서 쉬진 않고 방석도 안 가고 그냥 땅바닥에서 캔넬 교육을 안 하셨나요? 아기 때는 안 했고. 아기 때는 안 하고 최근에 교육을 했어요. 어떤 교육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넘는 것만 훈련을 시켜가지고 엄청 짖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 1시간 정도는 저기 안에서 하더라도 참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차에서는 거의 못 버텨요. 한 1초도 못 버텨요. 일단 크레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잠은 무조건 크레이트 안에서 자야 돼요. 왜냐?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침대에서 잤다가 현관 앞에서 잤다가 풀침번 서는 거예요. 저희 사람도 침대 한 곳에서 쭉 자죠. 그쵸. 통잠을 자죠. 낮잠도 한 곳에서 자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수면의 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편안하게 쉬고 잔다는 이해가 있으면 자다가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눈만 뜨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자요. 움직일 필요성을 먼저. 그러면 수면의 질은 무조건 올라가고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캔넬에서 재우셔야 돼요. 근데 캔넬을 들어가는 거는 싫어하지 않아요. 네. 같이 그 상황을 싫어해요.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루어링에서 교육할 때 저 안으로 넣으셨죠? 그쵸. 간식을. 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먹었죠.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죠. 네. 공부 입장에서 어떤 거? 나 저것만 먹고 나올 건데 갇힌 느낌. 난 저것만 그냥 먹을 건데. 교육 자체를 공부가 스스로 들어갔을 때 그때 가치를 올려주셔야 돼요. 스스로 저 문만 보더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장난감은 아예 없나요? 장난감에 집착해요. 약간 소유 그래요? 공격성을 보여가지고. 하고 제가 가져가서 그래서 다 치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쉬우셨어요. 그건 잘하셨어요. 굳이 없어도 돼요. 뭐 소유 공격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람이 표현하기 쉬우려고 그런 표현을 쓴 거고 엄밀히 말하면 점유권을 행사하는 점유랑 소유는 달라요. 소유는 사람이 법적으로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점유는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거 내가 잠깐 가지고 있겠다는 게 점유고 소유는 법적으로 이거 내 거야가 소유권이에요. 얘네들 개념으로는 소유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먹다가 나 싫으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크게 의인화를 하지 마세요. 산책은 얼마나 나가세요? 산책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 한 번만 하세요? 한 번. 한 번에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네. 산책할 때는 힘드신 건 없고요. 산책할 때 얘가 근데 좀 치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저 연락은 어디서 보고 연락을 주셨나요? 그러면 혹시 유튜브로 보신 건가요? 네. 제가요? 네. 맞아요. 유튜브. 얘가 찾았어. 혹시 산책 영상은 안 보셨죠? 아, 산책에서 그거 봤어요. 강아지 이렇게 줄 이렇게. 한 달 만에 산책하는 거지, 네. 그거. 이렇게 했는데 애가 멀리 안 가고 딱 쳐다보고 거리 유지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헉,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다고 표현하냐면 계속 스트레스 주시면서 힐하고 따라하고 부르면 오게 하고 하셨죠. 네.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냥 지냈어요. 저는 리더십을 계속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리더십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네. 그렇게 되나 보다. 그 사람의 포커스가 돼요. 리더가 오늘은 뭘 재미난 걸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심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책할 때도 보호자님 옆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만들어줘요. 산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좋아하는 연예인. 뭐? 과거에 있었죠, 과거에. 네. 어렸을 저하고 걷는 거고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걷는 거고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죠. 많이 다르겠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봉구한테 연예인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신경도 안 써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다른 데 갔다가 나한테 포커스 한다고 틀렸죠. 그거는 행동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산책은 그냥 환기시켜주려고 나가는 건데 나한테만 집중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것도 좋아하면서 그냥 옆에 같이 걷고 싶은 마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산책이 어떤 게 리더십인지 보여드릴게요. 트와일라이트 영화 보셨나요? 그 장면인데 늑대를 한번 보세요. 검정색 늑대가 리더거든요. 사람들 다 나가요. 검정색 늑대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죠. 먼저 나가니까 그때 애들이 따라 나가요. 저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리더면 리더가 먼저 나가면 봉구는 그냥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아마 봉구일 거예요 지금. 네. 왜냐면 다 자기가 막 원하는 거 다 하다. 지금 보면 차 캔넬 이동시 불안하고 한 거는 캔넬 같이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잠을 깊게 잤으면 하는 것도 캔넬. 맞아요. 산책 시 치고 나가는 거는 리더십. 근데 지금 조금 조용해졌어요. 네. 저 상태여야 돼. 항상 누가 오든 누가 아무도 없든 어떤 자극이 있든 저 상태여야 돼. 그래야 충분히 쉴 수 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계속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순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저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저게 캔넬 아니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지금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제 스트레스가 차요. 차에서 막 계속 짖나요? 처음에 넣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큰 캔넬을 쓰면 넣기는 편한데 얘가 이게 흔들리니까 더 불안해하고 작은 캔넬을 썼을 때 훨씬 덜 불안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넣을 때 거의 쑤셔 넣어야 돼. 안 들어가니까 쑤셔 넣고 막 그런 과정에서 제가 스트레스 받고 막 제가 아주 운전이 익숙지도 않은데 너무 짖고 캔넬을 막 물어뜯고 이빨 부러지고 이러니까 얘가 또 심장 질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심장이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막 요새는 차 타고 많이 다니세요? 봉구가? 전에는 교육받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었는데 네. 요새는 교육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자주 가진 않아요. 지금 봉구가 노이즈가 많이 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루어링을 전혀 안 쓰거든요. 네. 그럼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봉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자님이 뭘 원하나 의도를 계속 파악해야 돼요.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데 그 하나, 두 개 성공을 하면 그 다음 진도는 그냥 쭉쭉 나요. 얘네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제가 전체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세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 이게 마스터 키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저것만 타겟을 해가지고 교육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 하나가 안 되면 그것만 어떻게든 하려고요. 산책 문제가 있으면 산책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산책 문제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자극에 반응을 해요. 네, 예민한데 잠을 일단 재워야죠. 보통 보면 잠 안 자요. 다 똑같아요. 공부랑 돌아다니면서 자요. 그러면 수면의 질은 무조건 떨어져요. 그거 하나만 잡아줘도 많이 달라져요. 일단은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 저 크리에이트 교육은 무조건 할 거고 크리에이트 교육하면서 생활적인 거 다 잡아드릴게요. 먹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다려 시켰다가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기다렸을 때 봉구가 사료를 보내요, 보호자님? 저를 말때 약간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약간 언제 말 떨어지나 이러면서 이거 저희 애들인데 긴장했는지 이완돼 있는지 안 모르겠어요. 나이가 속도는 엄청 빨라요. 제가 말하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편안하게. 그거 제가 안 주면 그냥 안 주나 보다 하고 말아요.
집착하죠. 네, 만약에 그건 거기서 뺐으면 집착해요. 집착하겠죠. 그럴 것 같아. 계속 그것만 쫓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에 꽂히면 안 돼요. 꽂혀 있어서 그렇고 자기 조절이 안 돼서 그렇고 사실 지금 생활적인 것만 잡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캔넬. 캔넬 문제. 좀잘 자고 차에서도 잘 있고. 캔넬은 지금 노이즈가 많이 타서 오래 걸릴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는 저거에 대한 가치만 잠깐 만들어주고 저 안에서 생활하는 걸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집착해서 뺏으려고 할 때 물기도 하나. 네. 그거는 리더십 문제. 근데 제가 진짜 안 내려놔요. 그렇죠. 이미 자기가 어떤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네. 살았으니까. 쿠데타를 그래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네. 보호자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쿠데타예요. 누가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본부가 리더인 상태에서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리더십은 복종이 아니에요. 혹시 회사 다니시나요? 뭐 네네, 직장은 아니죠. 진짜 리더십 있는 분들은 사람들한테 일 다 안 맡겨요. 같이 으쌰으쌰 하고 팀원들을 데려가면서 진짜 리더십 있는 분들은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직원들 보고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라요. 본부 보고 따르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원해서 따르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그거는 제식 훈련이에요. 군인들이 가는 거예요. 군견 경찰견들이 가는 거예요. 반려견이잖아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왜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지금까지도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얘네들이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하라고 데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놀라고 데려오신 건데. 단합을 안 한다고 하고 긍정교육이라고 하면서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컨트롤, 통제. 그 말 자체가 강압이에요. 통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리더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요. 리더가 뭘 하든. 리더가 원하는 거 하세요. 그냥 받아들여요.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포기를 못하나 한번 볼게요. 일단은 줄 거예요. 저한테 집중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주고 있어요. 이제는 쉽게 주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는데요? 근데 이미 앉아 엎드려가 고착화돼 있어서 맞아요. 그 가치 따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꽂혀 있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 꽂혀 있잖아요. 부동이죠. 몸이 완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질 않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트릿 앞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있어요. 제가 안 주니까 계속 움직이죠. 언제든 먹을 준비를 하는 거야. 저는 기다려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이 트릿 말고 조금 더 이완되라고 하나씩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절을 하면 이완된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편안하게. 이제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지금 천천히 저를 보고 있거든요. 또 꽂혀있죠. 그리고 제가 주면 또 꽂혀요. 완전 집착이 심한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집착이 심하구나. 꽂혀있구나. 뭔가에 하나 꽂혀있으면 이완되지 못하고 긴장하고. 딱 지금 그거예요. 생식을 주기 전. 맞아. 근데 좀 더 이완돼야 돼요. 지금 처음이라 어쩔 수 없고요. 이걸 하다 보면 공부도 깨달아요. 아,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긴장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 근데 계속 확신을 주면 돼요. 뭐, 오케이. 이렇게 한 번씩 확신을 주면 돼요. 지금은 조절한다기보다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교육하면서 처음에는 크리에이트 문을 열고 방에다 둘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크레이트에서 잘래? 다른 데서 잘래? 그러면 점점 크레이트에서 자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도 닫고 재우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갈 거예요. 지금 오해가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크레이트를 거실로 옮겨요. 처음에는 같이 방에서 잤다가, 그리고 방문을 연 다음에 방문 앞에다 두는 거예요, 크레이트를. 일단 보호자님이 보이게. 그러면서 점점 멀리 떨어뜨려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만약에 방에서 점점 옮겨지면 얘가 만약에 방에서 있는 크레이트에 계속 익숙해지면 여기 말고 딴 데로 안 옮기려고 할 텐데 그럼 그때는 방에서 완전히 빼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본부 입장에서는 방에 있는 크레이트가 아니라 그냥 크레이트예요. 그냥 저거 크레이트. 그냥 저렇게 막혀있는,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거지, 사람이 보이는 저 크레이트가 아니에요. 그냥 공간 자체. 네, 그냥 막혀있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애초에 심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냥 저렇게 생긴, 저렇게 막혀있는, 절로 들어가고 싶게끔 만들어주고 저기서 쉬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특정 크레이트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둔감화예요. 둔감화를 하는 거는 뭐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만 해결이 돼요. 근데 심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 다 돼요. 가지치기가 돼서. 그래서 행동으로 둔감화를 하는 것보다 그냥 마스터키 하나 쥐어주는 게 나은 거예요. 둔감화도 효과는 있어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아이도 힘들고 보호자님도 힘든 게 이거 하나 있으면 또 저거하고 다 해야죠. 하나 다.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간에 대한 가치 하나 키워주면 저렇게 생긴 건 그냥 다 좋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행동에 대한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꾸준히 똑같은 말을 언급할 거예요. 그럼 보호자님도 개념이 바뀌어요. 지금은 보호자님들도 노이즈를 많이 타셨어요. 행동이 아니에요. 심리를 만들어주면 행동을 따라와요. 저하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놀이를 계속 할 거예요. 저 크레이트 교육도 놀이거든요. 크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보호자님이 규칙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본부는 그 규칙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리더십이 생겨요. 보호자님이 만들어준 규칙을 따라오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따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 추가를 하는 거예요. 박스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규칙이 하나하나 계속 늘죠. 스탯이 쌓이는 거예요. 리더십의 스탯이. 지금 기다려 했다가 먹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이런 생활적인 규칙 하나하나가 쌓이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리더십을 일단 동등하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하면 져요. 이미 너무 세요. 이미 천만병사예요. 본부가 받아야 될 거는 현대사회 개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저희 사람도 20년 동안 교육하잖아요. 20년 뒤에도 계속 저희를 공부하잖아요. 행정적인 거, 법적인 거. 근데 얘네들한테는 단 1시간도 교육을 제대로 안 해주고 적응하라고. 그냥 적응하라고 산책 그냥 나가. 산책은 얘네들한테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온갖 자극과 모든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직장 생활하고 아무도 못해요. 당연히 못하는 게 맞아요. 그 중에 잘하는 몇몇 애들은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보호자님들. 그리고 잘 보면 보호자님 성격이 또 있어요. 되게 차분하신 분들. 애초에. 맞아. 그러면 애들은 그걸 따라오고. 그리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막 어떤 놀라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보고 봤어요. 그 애들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호자님들이 리더십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생활적으로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애들은 팔로워십이 생긴 상태에서 산책을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애들은. 저 상담할 때 보면 보호자님들도 괜찮거든요. 흥분할 때는 흥분하더라도 지금 차분할 때는 차분하세요. 보통의 성인들이 그래요. 저희는 교육을 받잖아요. 네. 어쩔 때는 차분해야 되고 어쩔 때는 놀아도 되고 그 스위치 온오프를 얘네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가서 식당 가서 차분하게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지 행동만 계속 억제하고 못하게 하면 얘네들은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는 기초예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생활적인 거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수학적인 개념을 잡아주시는 거고 놀이로는 그 개념을 잡았으면 생활적으로 응용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만 딱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다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자님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거를 아셨으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세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얘는 그냥 보호자님들이 바뀌면 따라와요.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사실 제가 안 와도 저 유튜브에 있는 거 있죠. 블로그에 올린 거. 그것만 보고 따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저는 코칭을 해드리고 훈련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코칭이죠. 컨설턴트, 그냥 생활 컨설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딱 그 정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